예술과 기술 등의 융합의 시대에 인형이 그 중심에서 창작을 이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옆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인형 예술을 위한 기술이 동반되지 않고 형식적인 융합을 하거나 단순한 인형 차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이 축제를 계기로 인형극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인형이 상상력과 창작의 원천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 예술인가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인형극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한마디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한마디 하고, 이러는 일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때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르신 존경하고 선배들 잘 따르지만 일이 진행돼가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와서 툭툭툭툭 집어넣는 일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욕을 먹으면서 다니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운영의 문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되고, 공간의 문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모든 어려움은 그 위에 여러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준비하실 때 조직 구성에 대해서 잘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또 예상치 못하는 문제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력 양성과 운영 정보라는 넘어가서 축제가 끝나면 결국 제일 소중한 성과는 사람입니다. 예술가 물론이고 특별한 경험을 수행했던 인적 자원들, 인형극계는 소수의 인력이 종사하는 영역이니만큼 이는 더없이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전문가 또는 전문 인력이 될 사람들을 찾아내고 교육하고 경험하게 해서 2025년에는 훌륭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의 인력들이 성장할 기회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포함되겠죠? 이들이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업무에 따라서 교육과 신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97년 세계영국제 때 다행히도 영국회 이사장님이 돈을 꾸준히 많이 벌어오셔가지고 그 전해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축제 경영 연수 2주, 축제 행정 연수 1주일, 축제 기술 연수 1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 프로그램들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또 아비뇽 축제 같은 데는 연수 인력을 3개월씩 파견을 해서 인턴십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을 했고, 안으로는 서울연극제를 국내 연극제였던 것을 서울국제연극제로 95년부터 바꿔서 더 많은 작품들이, 특히 해외 작품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의 이런 연습, 실무진들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국이라는 건 당연히 뭐 예산 당국이 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의해서 당연히 돼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본 인력들이 어차피 그때 가면 몇백 명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인력들을 위한 연수를 미리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총회에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열리는 것도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그 준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른입니다. 쫄쫄쫄쫄 딱딱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장소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만 정확하게 있으면 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심각해요. 뭐 기술 인력들이 짐 내리고 실어 나르고 뭐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 인력들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다 배분해가지고 기술 매니지먼트를 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극장 4개, 5개를 계속 쪼개서 시간을 일을 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경험을 해야 돼요. 아니, 기술 파트에서 매니지먼트를 뭘 하지? 해봐야 안다. 그러니까 그런 연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엄청나게 큰 축제였지만 일관성 있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인력들에 대해서 이후에 일관성 있게 앞에서부터 축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미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 그들로 인한 결실이 축적되지도 못하고 그 인력들의 전문 영역으로의 길도 열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이 다 지금 현재 공연예술계 문화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다행스러울 따름이죠.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런 축제에서는 공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적 교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형들을 세계 무대로 이끌고 갈 국제적인 인사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축제 많이 하고 있지만 축제 공연과 관련된 되지 않는 사람은 부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축제가 목표로 하는 마켓 역할을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 또 하나는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서로 만나게 해야 돼요. 서로 작품을 보게 하고 또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극장이 그 일을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극장 앞에 어떤 공간에 우리 야외 공연장 있는 그 공간에 밤 11시부터 다 모으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보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보면 축제 공연 끝나면 그날 밤 스트라이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국시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공연을 했지만 누굴 만나고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개런티 받고 갔다 왔으니까 됐어요. 근데 정작 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게 아무것도 예술가들끼리 서로 만나서 좋은 작품을 그들이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들이 밖에 가서 소문을 내서 그 나라 가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작품 너무 좋다라고 벌어지는 게 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만드는지 그래서 95년부터 서울국제를 하면서 쭉 제가 진행해왔던 건 온 사람들은 반드시 워크숍을 매치를 시켜서 매치를 채를 더하게 하고 채를 비용을 그걸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 한국 예술가들을 만나고 한국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잘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인력이나 행정 인력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연구 인력, 행정 인력이 우리하고 연계된다 싶을 때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초청할 수 있고 또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들도에게 뭘 뺄 수 있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겠지만 제공연 남인형 축제 하나 갈 때 제공연과 관련된 행사는 6개씩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 공연 오면 그거와 관련된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6개 하는 동안에 이미 공연 홍보는 당연히 되고 수많은 과정을 만나게 돼요. 그 역으로 축제에 초청돼서 돈 많이 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내 예술 세계로 달리 보게 하고 하여튼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예술축제입니다. 공연이 많이 모여서 예술축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 세계 인형극 축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술가들하고 관객들은 평소에 잘 못 봐요. 근데 이런 기회에는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좋은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여유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구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게 한국 인형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에 있으니까 제 말씀은 그냥 곁들이시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해볼까 했으면 합니다. 이게 됐을 때 공연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성할 건지 만들어낼 건지 홍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힘이 생길지 국제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미리 준비되고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과제들이 사실은 미리 준비돼야 정확하게 풀려가는 방법이다. 하여튼 긴 연구를 해야 되고 길게 얘기해야 되는 얘기를 제가 줄여서 하려니까 이렇게 막 써놓고 달렸습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지, 가슴 뛰는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최준호 교수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상이 그려진다랄까,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2, 3년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 굉장히 즐겁겠구나라는 막 상상이 되니까 가슴이 좀 웅장해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스스로 낮춰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이 유니마 총회와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체크리스트의 요소가 다 있는 발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해보자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화올림픽이라고 해서 사실 이 지역이나 지역 예술계에서 갖는 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박해서까지 그 구성들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은 잘 치러내야 된다는 강박에 외부 자원들이 유입되고 지역의 성장의 기회는 또 소멸되어 버리고 이게 국제총회와 한국의 인형극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걱정과 두려움도 좀 앞서는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실패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경험 또 우리 ITI 같은 그 이전에 우리 90년대의 경험치들을 좀 잘 되돌이켜 봐서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기획과 계획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기획되어져야 되겠다. 이미 총회 유치는 확정되었고 예산 규모라든가 조직 규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잘 치룰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형극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기획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 유니마 총회의 한국에서의 대행이 아니라 한국 특히 춘천에서 발신하는 의제, 메시지가 무엇인가들을 조금 함의들을 모아내고 그것들의 성과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결국 사람을 남기자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좀 좋은데요. 갑자기 막 좀 신나는 것 같습니다. 겨우 추워졌어요.